저당권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저당권도. 자, 1번. 저당권의 객체.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까지죠.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 4개.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따로 틀렸죠? 그 다음에 특별법상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것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저당권자의 핵심적인 기능이 뭐예요?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 청구죠. 임의 경매죠.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고 돼 있죠.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특히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있죠.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제3취득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경매 절차의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소유권을 취득한 자마저 경매인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5번 저당권 침해죠. 저당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담보가치가 감소됐다. 저당권 침해다. 불법행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초해서 방해제거, 방해방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가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죠. 4가지 보호장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 저당권의 목적물과 관련된 거, 목적물의 범위, 특히 부합물 종물,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이 2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제3취득자. 그리고 저당권 침해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괄경매권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해력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지문들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제3취득자 지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맞네요, 정리가. 67번.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히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이름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지요. 따라서 전유부로 병납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치지요.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됐다. 토지나 건물이 아니라 전세권을 객체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런 뜻이죠. 자,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가 판례죠. 여기서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라는 뜻은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그 전세권의 가치 변형물로 보게 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옳은 질문이죠. 5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 예컨대 보상금이라든가 보험금 그것이 제3자가 이미 압류해놨다면 물상대위 할 수 있죠.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미 제3자에게서 압류해서 특정이 된 경우라면 경우에도가 아니에요. 경우라면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있죠. 보험금이나 보상금 같은 가치 변형물이 채무자 등에게 지급 또는 인도가 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만 물상대위 할 수 있는데 그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물상대위 저당권자에게 미칠 법이 다 정리하셔야 되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죠.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않죠. 그러나 그 목적물이 압류된 후 수취한 과실 여기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그 다음에 2번은 360조죠. 저당권은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원본, 약정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5개를 담보하죠. 여기서 위약금은 위약금 특약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담보되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을 말하는데 요 놈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되죠.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3번 저당권자는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채권이 압류가 되기 전에 양도 또는 전부 명령 등에 의해서 그 보상금 채권이 설령 타인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쫓아가서 물상대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추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급되기 전에는 여전히 쫓아가서 물상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설정 전이든 후든 부합물 종물의 효력이 미치죠. 5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수령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채권자가 아니라 그 목적물 소유자, 수용된 목적물의 소유자, 채무자일 수 있고 물상 보증인일 수 있고 제3취득자일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이 보상금을 소유자가 수령을 한 경우 채무자라든가 물상 보증이라든가 제3취득자가 수령을 했다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우선 변제는 안 돼요. 하지만 얘네들을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네들을 상대로는.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수령했을 때는 그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누가 수령했는지를 나누세요. 다른 채권자가 수령을 했는가 아니면 그 수용된 목적물의 소유자,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이라든가 제3취득자 얘네들이 수령했는가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